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국민기자 뉴스 기사를 통해 본 슈퍼노인 증후군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좀 흥미로우면서도 사실은 꽤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은퇴하시고 나서도 뭔가 계속 쉬지 못하고 스스로를 막 몰아붙이는 그런 거예요. 어쩌면 좀 숨겨진 압박감 같은 걸 수도 있고요. 오늘은 이 기사 하나에 좀 집중해서요. 이 증후군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이게 노년층뿐 아니라 우리 중장년층에게도 좀 경고음이 될 수 있는지, 또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그 웰에이징 있잖아요. 그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슈퍼노인 증후군이라. 이름만 들으면 되게 긍정적인 느낌인데 실제로는 좀 다른가 봐요. 특히 중장년층까지 해당된다는 게 저는 좀 의외였어요. 네, 맞아요. 이 기사가 딱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노화 자체야 뭐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근데 한국 상황을 보면 그 평균 퇴직 연령이 생각보다 빨라요. 49세 이하로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기에 갑자기 사회적인 역할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죠. 또 뭐 자녀 독립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분들과의 사별 같은 그런 상실감도 있고요. 바로 이런 변화들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 이게 이 증후군이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은퇴라는 큰 변화 앞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 명절 증후군처럼요. 그럼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네, 그 기사 설명을 보면요. 평생 정말 뭐랄까 현역처럼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도 마치 아직 일할 때처럼 계속 바쁘게 그리고 뭔가 생산적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에 시달리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적인 역할은 이제 공식적으로 끝나는데도 스스로한테 계속 성과를 요구하는 거죠. 아,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상황은 바뀌었는데 네, 맞아요. 마음이나 어떤 생각은 여전히 현역 시절에 머물러 있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예전만큼 내가 활동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에 스스로를 좀 나무르게 되고요. 네, 정확합니다. 이 기사가 딱 그걸 강조해요. 그런 자책감이나 혹은 내가 아직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그런 욕구 때문에요. 자신의 체력이 이제 예전 같지 않은데도 그걸 넘어서서 무리하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휴식은 또 소홀히 하게 되고요. 이걸 그냥 두면 기사에서는 우울증이나 불안, 무기력감, 심지어 열등감 같은 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도 중장년층 분들 중에 원인 모를 피로감이나 뭐 가슴 두근거림 같은 걸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고요. 아, 중장년층에게도 나타난다는 건 정말 저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기사에서 비유를 들었던데 마치 소아당뇨병처럼요? 전혀 예상치 못한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거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 이런 비유가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은요. 이게 번아웃 증후군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역할 상실 후에 느끼는 어떤 불안감이나 죄책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떨쳐내려고 혹은 뭔가 증명하려고 쉬지 않고 계속 무언가에 몰두하는 패턴. 이게 사실 번아웃으로 가는 길이랑 아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중장년기에 접어들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그리고 관계 건강까지 이 세 가지 균형을 잘 맞춘 좀 종합적인 인생 계획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은퇴 같은 큰 삶의 전환기를 맞았을 때 내 안에서 뭔가 계속 해야 해 하는 이런 압박감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핵심이겠네요.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몸이 힘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 그리고 한계를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요. 이전에 그 직업적인 정체성 말고 다른 삶의 영역에서 어떤 만족감이나 의미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 기사는 웰에이징,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나이 들려면요. 이 슈퍼노인 증후군 같은 심리적인 측면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도 좀 인상 깊었어요. 한국의 2,420만 중장년층에게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좀 직접적으로 촉구하잖아요.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혹시 삶의 전환기에 계시다면 일과 휴식, 그리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좀 재정립할지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요. 이건 사회적으로도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은퇴하신 분들이 단순히 그 생산성이라는 지표,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찾도록 우리 사회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증후군의 증상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걸 넘어서서요. 애초에 은퇴 후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될까? 이걸 느끼지 않으려면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먼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두 번째 삶 혹은 퇴직 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